사람들이 일자리를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요. 도시 외곽에다가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산업단지에 기업이 입주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일자리를 쫓아서 청년 인재들이 그 주변에 분포하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주하는 인구를 쫓아서 상업 기능, 문화 기능, 행정 기능이 따라 들어가는 어떤 그런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이제 그런 산업단지 유치 공약을 많이 썼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패턴이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자리가 사람을 쫓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 기업의 일자리들은 혁신 인재를 구하기 쉬운 곳으로 점점 달라붙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아쉬운 쪽이 누구냐가 중요한데요. 아쉬운 쪽은 혁신 기업들이고요. 그런 혁신 인재들은 그냥 혁신 인재가 선호하는 어떤 그런 공간적 조건에 머물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혁신 인재들이 많은 공간을 쫓아서 점점 기업들이 달라붙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어떤 그런 산업단지의 구미와 그 다음에 용인의 유치 전쟁 굉장히 치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사실 용인을 택했던 이유, 이것도 사실 혁신 인재의 어떤 그런 수급과 관련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검색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고 잘 나가는 IT 기업들, N 기업, 그 다음에 K 기업, 그 다음에 키워드 하나 더 연봉 집어넣고 지금 연봉 인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이런 첨단 기업들이 인재를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혁신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곳으로 기업의 쏠림 현상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 하나. 혁신 인재들이 선호하는 공간이 또 별도로 있다라는 것. 그 공간을 쫓아서 기업들이 이동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간은 부자 공간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공간은 더 어려워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현상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면은 지금 보시는 모노폴리 게임처럼 점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이 모노폴리 게임의 결말을 아십니까? 모노폴리 게임이 끝날 때는요. 상대가 파산할 때입니다. 사실 어쩌면은 이 모노폴리 게임은 그냥 게임이기 때문에 그냥 상대가 파산을 하고 1위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 하하호호하고 이 게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현실 세계에 적용이 되면은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나 심화돼서 현실 세계에 적용되면은 모노폴리 게임의 결말처럼 그렇게 하하호호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만약 현실 세계에서 한쪽이 파산을 하게 돼서 아니면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은 잘 나가는 쪽도 실질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보면 쏠리는 쪽과 인구가 줄어드는 쪽 모두 불리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도권으로 사람이 지속적으로 집중됐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없었을까요? 수도권이 계속 집적의 이익을 얻으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이게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어떤 그런 터로서 계속적으로 작용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지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집값 폭등. 집값은요, 기본적으로 밀도의 문제입니다. 밀도가 높아지면은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단, 집값이 계속적으로 밀도에 따라서 이렇게 부드럽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어떤 집값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에너지를 응축하다가 집값 폭등의 호조건을 만나면 확 폭등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이런 폭등 현상이 있을 때마다 나왔던 정책이 있습니다. 신도시 정책입니다. 1기 신도시도 집값 폭등기에 나왔고요. 2기 신도시도 집값 폭등기에 나왔고요. 얼마 전에 나왔던 3기 신도시도 집값 폭등기에 나왔습니다. 신도시를 건설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현상, 수도권 주민들이 고통받는 현상, 특히 무주택자들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데 고통받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를 건설하지 않기도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요. 저희가 신도시를 외곽에 건설하면서 또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배드타운이 되면은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 신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겠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교통망을 또 잘 깔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자, 이게 수도권이 이런 집적의 경제를 넘어서 집적의 불경제로 넘어가는 것, 그 집값이 폭등하는 것,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사회적 비용, 이거 다 집적의 불경제 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신도시를 건설하고 GTX 같은 광역교통망을 잘 건설해서 이런 불경제를 낮출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수도권에 사람이 자꾸 쏠리니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는 현상. 1인당 사교육비를 보면요, 수도권, 특히 서울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건 경쟁 심화 현상, 밀도로 인한 경쟁 심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 저출생 현상입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8대 초반입니다. 인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2.1명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8대 초반, 전 세계에 있는 인구학자들도 믿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전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요, 서울은 0.6대 초반입니다. 자, 이렇게 젊은이들이 외부의 압박에 시달리면서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을 포기하는 현상이 이런 낮은 합계 출산율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요. 수도권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외곽에 신도시를 짓고 광역교통망을 제대로 구축하고 그러면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멀었던 곳을 점점 가깝게 만들고 밀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공간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 시간거리가 점점 압축되는 거죠. 광역교통망을 제대로 구축하면요. 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중간 정리를 잠깐 해봅니다. 수도권이 집적 불경제에 대응하는 방식은 신도시 개발과 광역교통망의 확대를 통해서이다. GTX는 수도권을 더욱 압축되고 효율적 공간으로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수도권은 이런 집적의 불경제에 대응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비수도권은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비수도권에서도요, 청년들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주민 1인당 생활 인프라 투자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의 경우 특히 일자리 감소로 인해서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거나 결혼을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서 실제 수도권보다는 합계 출산율이 높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늦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수도권 1극화 현상이 수도권도 어렵게 하고 비수도권도 어렵게 하는, 이게 시간 축상으로 점점 늘어나고 정말 오랜 시간을 보내면은 이런 추세로 수도권 비수도권은 공멸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시듯이요, 노동 인력의 특성이 지금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IT 기업들의 성장 보시면 아시겠죠?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해서 산업 구조도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서 내공을 키워 가고 싶어 하고 있고요. 다양한 체험을 원합니다. 그리고 도시적 환경을 원하는 청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첨단 기업들,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쫓아서 도시로 이동하고 있고요. 또 그런 청년들을 쫓아서 기업들이 또 다시 이동하면서 공간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만들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런 물고 물리면서 성장하는 지역 수도권밖에 없습니다. 이런 추세를 그냥 보고만 지켜보고만 있다가는 정말 전 사회적으로 사회적 비용, 경제적 비용, 엄청난 비용을 우리가 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비수도권에도 사실은 수도권과 같이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간, 그 다음에 그 청년들이 선호해서 청년들이 거기에 머물고 그런 청년들을 쫓아서 기업들이 또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이런 공간적 그릇을 만드는 게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 공간의 특성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공간은요,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요, 주어진 공간에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산업체들, 더 많은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가 있는 공간, 그 다음에 그 다양한 전문가들이 서로 소통하는 공간, 여기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시인이 행정가를 만나고, 행정가가 공학자를 만나고, 공학자가 페인터를 만나고, 자, 이런 식으로 물고 물리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이게 직간접적 경험을 했을 때 뭔가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우리 사회를 바꾸고 또 굉장히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어서 기업들도 이런 사람들을 선호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